용을 앞세워가지고 용이 되려고 하는 네. 용? 네. 천공의 지금 그 광폭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둥이 삼둥이 아빠님께서 송 작가의 목을 비트면 어찌 될까? 목이 없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목을 숨겼지롱. 못 비튼다. 목을 못 비틉니다. 자, 천공의 도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네. 천공이 일종의 그 청학동처럼 청학동의 음에 확 죄송합니다. 아니 청학동 그러지 지금. 사과하세요. 네. 기운이 얼마나 좋으니까. 네. 청학동은 아니고 아무튼 천공 집성촌을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개 유튜버로 봤습니다만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지금 오프라인의 영향력까지도. 대단해.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수련하는 도량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강남 하동인데 이게 벽이에요. 벽 밖에 있는 벽인데 순두부집이거든요. 천공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니까 밖에다가 저 사람 순두부집 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사장인가요? 천공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식당이라서 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저걸 걸었거나 어쩌면 이제 천공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장이 아니고서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에 굿즈도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카페거든요. 카페거든요. 네. 근데 카페에 액자가 있어. 천공 굿즈를 팔고 하는 짓이 왜 자꾸 성대님이랑 비슷한데? 이제 어떡해요? 제가 하동 특산물 뭐 저런 거 갖고 굿즈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꾸 진짜. 굿즈 집착하는 게 송 작가님이 천공의 마음을 깨뜨려 보겠네. 둘이 똑같네 하는 짓이. 아니 근데 순두부집에 벽에다가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사진을 저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도배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순두부집에서? 아니요? 누가 저런 집에 들어가 이상하죠. 약간 여기 뭐야? 찝찝해. 찝찝해. 그래서 저 주변 상가들을 천공의 제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갖고 이와 같은 굿즈샵을 비롯한 천공 전용 식당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천공 잠깐만. 저 되게 부러워하는데. 뭐 나도 있어. 나도 특불하는 1호점 있고. 비슷하다. 이제 8호점까지 쭉 늘려 나갈 계획이에요. 맞네 간판에 얼굴 마크까지 달고 그렇죠. 상표 등록까지 다 했는데 나는. 이거 큰일 났네. 죄송하다. 어. 우리 봤지? 무섭다. 야, 우리 명실이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마을의 어떤 정체성이 왜곡되는 부분에 곤청에 물어봤는데, 네. 뭐 사유 공간이니까 상관없다. 약간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아니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 싫다, 철거해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입장료도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의 요구도 받아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북스러운 사람 오지 말라는 거지. 아니 근데 여기 우리도 악플 다는 사람 안 봤잖아, 우리 방송도. 아. 그래서 계속 생기더라고. 되게 비슷한데 뭐. 이게 어떻게 이제 점점 더 이해를 해요? 천공과 손 작가의 뭐 베토벤 법칙 오늘 이걸로 가는 거 옷은 왜 아니야? 흰색이야? 그런가? 나 요즘 수염이 그렇게 빨리 자란다. 왜 그러지?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 라마로 머리를 자르니까.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막 도포나 두루마기 같은 게 자꾸 입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미치겠다 진짜. 네. 어떡해. 아무튼 근데 여기가 어디냐 문제가 뭐냐면 경남 하동이거든요. 그리고 최참판택이라는 데가 이제 세금을 써가지고 한 30억 정도 써가지고 2001년에 이제 이 주변을 개발을 해놨어요. 뭐냐면 박경리 소설가의 토지, 그 주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문화인들도 들어와서 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드라마 촬영한 것도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무슨 미스터 선샤인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하고 해서 여기에 이제 하동에서는
입장료 2,000원 정도 성인은 받고 이제 들어갈 수 나름 있거든요. 관광지로 네. 만들려고 국가에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알바끼를 그러니까 절묘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열린공원 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그 외국인들도 이 K 드라마 이게 나와서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겠는데? 그리고 박경리 작가도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그래서 그런 거를 해놓은 데인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입장료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보다가 이거 뭐지? 순두부집인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도 K 배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천공타운이 돼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과수원을 사갖고 저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일반 그 농지 취득 형태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선방 비슷하게 넣어놓고 사람들을 받아놓고 일종의 훈련장을 쓰고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용도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꼬시는 그 강연을 내가 또 잠깐 봤네.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저기가 악양면이거든요. 이제 악자가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산세가 좋은 데예요. 그리고 악자가 들어가는 산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세죠. 바위가 월악산이라든지 뭐 이런 설악산 이런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기운이 셉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악양면 주변에 그러니까 백두대간에서 흘러나온 지리산 자락들하고 이 다른 산 자락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무지개가 만나는 자리 같은 거죠. 무지개? 무지개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 무지개 끝에는 뭐 보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엘도라도 심리가 있는 자리인데 이게 산세를 봐서 그런 자리라는 거야. 여기가. 근데 그런데 거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반드시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가 교주 스승으로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사람들을 다 복받게 성공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 사이비 풍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틈만 나면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와서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영부인 행보에 대해서 자꾸 문제되는 게 이런 행보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미 인터넷 강의를 천공이 미리 던져버렸다는 거지. 나토에 가는 것도 나토 그렇고. 가고 영부인들 만나러 다니고 세계 영부인들. 돌아다니면서 자기 활동하는 것도.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선거 되기 전에는 나대지 마라 그랬거든. 그렇죠. 이 사람 입으로 나대지 말라 그랬는데 선거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영부인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외부에서 큰 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대통령실에 가짜는 얘기가 나온 것도 결국은 이 천공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비선 세력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제정 러시아를 망해온 라스푸틴의 시작이고 신돈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라스푸틴과 신돈의 말로가 어땠는지 모르나? 역사 공부 라스푸틴 몰라? 천공아 라스푸틴 몰라? 모르지. 모르죠. 아 몰라? 라스푸틴도 몰라? 네. 신돈은 알고 있을까? 신돈도 모를 것 같긴 하다. 정영돈은 알아도 신돈은 모를 가능성이 크죠. 네. 어찌 됐거나 이와 같은 세력들이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안에서도 이 정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무슨 속껍질 벗기는 법사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종정 불교 대종정 우리나라가 불교의 원산지가 아니라 그 발생지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세계 불교 대종정 우리나라에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유불선 종교 통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무속의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거대 세력들의 어떤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윤회관, 그러니까 검찰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윤회관하고 무속하고 신천지 포함입니다. 이
조만간에 일대 대전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권력은 나눠먹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무속 쪽을 대표하는 주자인 것 같고 한동훈은 검찰 쪽을 대표하는 주자인 것 같은데 둘이 그렇게 친하다잖아. 응? 카톡으로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서로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사이라고 하잖아. 야, 진짜 송 작가님하고 저하고 몇 년간 알고 지냈지만 300개가 안 되거든요. 10개는 개인적으로 10개는 될까? 네. 10개 아직 안 안 되는 될 것 것 같아. 같아. 그쵸? 통화, 개인적인 통화도 한 번인가 심지어 문자도 이모티콘으로 대신하고. 맞아. 난 웬만해서 난 말을 안 해. 오케이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정권의 균형인 거예요. 한동훈과 김건희의 친분 관계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절묘한 비선 조직의 적폐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됐을 때 청산이 한꺼번에 된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의 눈초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나무 숲으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거기에 얹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 책들도 좀 읽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저의 조금만 사족을 얹자면 역사 속에서 이미 다 봤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기운이 강해서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영적이다, 내가 종교적으로 뭐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유독 많이 나오는 땅이긴 한데요. 그들의 말로가 다 똑같았어요. 격하게 표현하면 모가지 댕강. 그런 애들이 도를 익혀가지고 이제 도를 익히면 큰 도인이나 학자가 많이 됐지만 권력을 탐해갖고 그렇지. 이 이른바 출사를 하게 된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도 성공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네. 이 땅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은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오지만 그 인재가 더들어지면 어떤 형태든 돌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온 과정 중에 역대급 최악의 빌런이 이 대한민국에 탄생했다. 아니야. 그냥 역사에 이제 시점마다 한두 명씩 툭툭 튀어나왔는데 이제 좀 튀어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지. 튀어나왔다. 그리고- 근데 왜 진화를 하죠? 당연히 진화를 진화하지. 아니 적응력이 강해져. 제초제를 뿌리면 뿌릴수록 그렇지. 잡초가 생명력이 질겨지는 거랑 똑같이 얘네들도 정말 우리 민주정부들이 어떻게든 좋게 다듬어 놓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살아남은 애들이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악랄한 수단을 쓸지 모른다는 게 걱정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몬산토가 제초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막 잡초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몬산토가 또다시 얘기를 하죠. 이 잡초제에도 죽지 않는 곡물을 저희가 또 개발했어요. 라고 동시에 해주잖아요. 예. 나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이 약간 최찬판택 이 일가가 천공의 도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최천파적 일가라는 건 서희 얘기하는 겁니다. 네. 토지의 토지에 서희를 그 모티브로 해갖고 만들어놓은 국민관광지가 이제는 천공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근데 거죠. 주민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천공 오면 밖에서 막 이상한 주문 같은 거 뭘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밖에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만약에 관광지라면 그런 게 생기면 이거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저기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진짜 자메이카에도 없는 부두타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모가지 댕강이다. 조만간 이번에 이제 강화도 계신 그 소라보살께서 여기에 지점 내고 네. 거기에서 관광객들 상대로 사주 봐주지 않을까라는 근데 기대를 신기한 해보도록 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의혹들을 막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대답을 하고 막 변명을 하는데 천공 관련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 심지어 언론에서 쓰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야, 신성 불가침이야. 이야, 이거 뭐 이만큼
그럼 우리가 대단하게 얘기하자. 어?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 이 13만이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13만이니까 마음껏 심지어 얘기할 수 우리는 있어. 천공 채널보다 구독자가 적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청원보다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13만이니까 숨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30만, 40만이면 우리 벌써 폭발했어요. 없어져요? 그런가? 예. 우리 시한부야? 그 나날이 늘고 있는 이 구독자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되면 우리 폭파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채널이 왜 네. 50만이 안 되고 100만이 안 되나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거 세상 이체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좋은 거네요. 말라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네.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이 진보 방송을 유튜브에서. 네. 혹시나 분탕질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치면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알려갖고 우리 채널을 확 늘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네. 이건